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4단원 형성평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합성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봅시다. 우리 광합성은 물과 뭐가 필요합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빛에너지가 만나서 양분을 만든다겠죠. 유기양분인 뭐였습니까? 포도당이었죠. 산소를 배출하는 거였죠. 자, A와 B에 해당하는 물질 A는 이산화탄소, B는 포도당이 되겠죠. 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A 봅시다. A. 이산화탄소 BTB 용액의 색깔을 변화시킨다. 맞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이 BTB 용액이 뭐였습니까? 노란색이 된다 했었죠?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파란색이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중간이면 초록색이었죠. 자, 2번 양파는 양분을 비의 형태로 저장한다. 자, 양파는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 맞죠? 3번 B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자,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 잎에 있는 엽록체, 잎에 저장되는 거 맞죠? 4번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자 봅시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동합니까? 물관을 통해 이동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산소는 식물체에서 사용되거나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자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시험관 A부터 C에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빛이 있는 곳에 두었다. 자, 우리 많이 했었죠. 자, BTB 용액 보겠습니다. BTB 용액은 뭐의 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었죠? 이산화탄소의 량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량.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무슨 색을 띠고? 노란색.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무슨 색을 띠고? 파란색. 이산화탄소가 중간이면 무슨 색을 띈다고 했습니까? 초록색을 띈다고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여기에 뭐를 공급해 준 겁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준 거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파란색의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했겠죠. 자 A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B와 C에는 검정말을 넣습니다. 식물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A, B, C에는 전부 다 용액이니까 뭐 있습니까? 물 있죠. 햇빛, 빛에너지 있죠. 그 다음에 숨 불어넣었으니까 뭐 또 있습니까?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자, 이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다 있네요. 근데 여기 검정말 이 식물도 광합성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B는 투명하게 해놔서 빛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C는 막아놔서 빛에너지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C는 광합성을 일어나는 것은 뭐만 일어나겠습니까? B만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A와 C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시험관 B의 색깔 변화와 그 까닭을 옳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자, B 보겠습니다. 시험관 B는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뭐가 감소하겠습니까?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겠죠.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감소했으니까 무슨 색 쪽으로 변하겠습니까? 초록색, 파란색 쪽으로 변하겠죠. 자 1번 노란색 광합성으로 산소가 생성되므로, 자 노란색으로 써있는 건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이나 초록색일 건데 3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광합성에 산소가 사용됐으므로 맞습니까? 맞죠? 예? 아니죠. 광합성 그 시험관 B의 색깔이 변한 것은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뭐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됐기 때문에 4번이죠. 4번 파란색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됐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됐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광합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빛을 비춘 검정말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하여 탈색하였다. 이 물중탕하여서 탈색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뭐를 탈색시킨다는 거였죠? 엽록소를 탈색시킨다 했었죠. 엽록소를 탈색시키는 겁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탈색한 검정말 잎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다. 요거는 뭐를 검출하는 겁니까? 녹말을 검출하는 건데요. 녹말을 넣었을 때 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청남색으로 변한다.
엽록체가 청남색을 띠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죠? 엽록체가 변했으니까요. 엽록체가 변했으니까 녹말이 엽록체에서 검출됐으니까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5번 그림과 같이 시금치 잎 조각 6개를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넣고 전등을 설치한 후 전등이 켜진 개수를 달리했다.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시금치는 뭡니까? 식물입니다. 식물이 뭐 할 거다? 광합성을 할 거다. 거기에 필요한 거 뭐이다? 저기 보면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뭡니까?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 여기서 뭐를 검출시킨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검출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뭐 있습니까? 물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뭡니까? 빛에너지 있죠?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지금 여기 봅시다. 물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빛에너지도 있습니다. 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광합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발생될까요? 어떤 기체? 산소 기체가 발생하죠. 즉 광합성이 잘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금방 시금치 조각이 물에 떠버립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등의 개수를 달리했다. 이거는 뭐를 조절시키고 싶은 거예요? 빛의 세기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개일 때보다 전등이 2개면 빛의 세기가 더 세겠죠. 2개보다 3개일 때 빛의 세기가 더 세겠죠. 즉 3개일 때 1개로 줄여주면 빛의 세기가 줄어들겠죠. 자, 5번 이 실험은 어떤 환경 요인과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빛의 세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6번 시금치 잎 조각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이름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보시면 1번 산소 석회수에 통과시킨다. 맞습니까? 아니죠. 석회수에 통과시켰을 때 뿌옇게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죠. 2번 산소 향의 자, 여기 보시면 시금치에서 발생한 산소는 광합성에 의해서 시금치에서 발생한 기체는 광합성에 의해서 어떤 기체가 발생할까요? 산소 기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2번 향의 불꽃을 대본다. 자, 불꽃에다 산소를 주입시키면 불꽃이 더 활 타겠죠. 아,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향의 불꽃을 대보면 알 수 있겠죠. 3번 산소 BT 병역에 넣어본다. BT 병역은 뭐가 들어갔을 때,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을 때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되는 거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금치 잎조각에서 산소가 발생하여 잎조각이 떠오른다. 맞죠? 2번 이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거 맞죠? 3번 빛의 세기가 셀 때 광합성은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광합성은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영향을 받죠. 온도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이 더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일정 이상 되면 의미가 없다. 자, 4번 비커 속에 얼음을 넣으면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자, 얼음을 넣으면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면 광합성이 잘 일어날까요? 잘 못 일어날까요? 잘 못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잎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이 천천히 떠오르겠죠. 5번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즉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시금치 광합성이 잘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르는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금방 떠오르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가에 대한 설명이다. 자, 보겠습니다. 가는 if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기공을 통해 흡수되는 것은 기체가 흡수되겠죠. 그 기체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겠죠.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고릅시다.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산소가 아니라 뭐의 농도입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겠죠. 9번 3개의 눈금 실린더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 남아 있는 물의 양을 관찰하였다. 이거 지금 뭘 설명한 겁니까? 증산작용 설명하는 거예요. 증산작용, 물 빠져나가는 거. 증산작용은 if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했죠. 자, 보시면 가, 나, 다가 있습니다. 가, 나, 다가 있는데요. 자, 물의 양은 나가 다 같은 경우 봅시다. 잎이 없습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예 안 일어나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가와 나를 보겠습니다. 둘 다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디가 더 잘 일어날까요? 가가 더 잘 일어납니다. 왜? 나는 비닐봉지로 막아뒀으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나다가 더 이상 물방울이 맺힐 곳이 있어 없어? 부족하겠죠. 물방울이 빠져나갈 곳이. 그러니까 나도 일어나지만 가가 제일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제일 많은 것은 우선 물의 양이 제일 많은 것은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다, 그 다음에 좀 덜 일어난 나,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일어난 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제일 많은 것은 다, 나, 가의 순서가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의 물의 양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 맞죠? 제일 많이 줄어들겠죠. 2번 가는 다보다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맞죠? 3번 나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일어납니다. 가와 나는 일어나는데 나는 비닐봉지로 덮어놨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좀 덜 일어날 뿐이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4번 잎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죠? 5번 식용유는 여기에 있는 식용유는 눈금 실린더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 해놓은 장치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잎의 뒷면의 표피를 얇게 벗겨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A가 뭐였습니까? 두 개의 공변세포였죠. 두 개의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B, 기공이 됐었고 C는 껍데기에 있는 표피세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공변세포에는 초록색의 알갱이인 엽록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일어날 것이다? 광합성이 일어날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바깥쪽의 세포벽이 자 바깥쪽의 세포벽이 안쪽보다 두껍습니까? 안쪽이 더 두껍죠. 보니까 틀렸죠. 니은 B를 통해 기공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 맞죠? C에는 엽록체 없죠. A에 엽록체가 들어있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11번 기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 가는 기공이 닫힌 상태, 나는 기공이 열린 상태겠죠. 언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열린 상태일 때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닫힌 상태는 잘 일어나지 않죠. 가에서 나로 바뀌는 상황, 즉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랑 똑같다겠죠. 첫 번째 뭡니까? 햇빛이 강할 때, 기온이 높을 때, 습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습도가 낮은 건조할 때, 바람이 잘 불 때, 기억과 니을이 될 것입니다. 12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온도를 낮춰주는 거. 자 우리 증산작용의 역할 뭐였습니까? 물 상승의 원동력. 두 번째 뭐였습니까? 체온 조절, 기화열로 인해서. 그 다음에 체내 수분량 조절.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기공이 열리는 밤에? 아니죠.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할 수 있는 물 상승의 원동력 맞죠?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맞죠? 13번 호흡입니다. 호흡에 대한 설명. 호흡은 뭐였습니까? 호흡은 뭐를 필요하고 양분인 유기양분인 포도당과 뭐가 필요해서 산소가 만들어져서 두 개 포도당을 분해해서 뭐를 만들고 에너지를 발생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였죠.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양분을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양분, 이 생성된 양분이 뭡니까?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을 이용하는 거 맞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 맞네요. 식물의 호흡의 결과 생성된 에너지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데 사용된다. 맞습니까? 맞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14번 초록색 BTB 용액을 4개의 시험관에 나누어 넣고 초록색 A에만 입김을 불어넣어 노란색으로 만든 뒤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었다. 아유 지겹네요. 지겨워. BTB 용액은 뭐의 양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색깔이. 자 많을 때는 무슨 색? 노란색. 적을 때는 무슨 색? 파란색. 중간일 때는 초록색. 자 여기 A에만 입김을 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들었대요. A에만 CO2를 주입시켜서
노란색이었어. 자, 그러면 초록색이 BTB용에게 처음에는 초록색이었습니다. 다 처음에는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자, A하고 B는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나중에 무슨 색이 될까요? 그대로 변하지 않겠죠. 노란색과 초록색으로겠죠. C와 D에는 검정말 식물을 넣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빛에너지도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D는 햇빛 받았죠. 투명하니까 물 있죠. 이산화탄소 있으니까 광합성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했으니까 무슨 색으로 될까요? 나중에는 파란색이 될 겁니다. 파란색으로. 근데 이 C는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광합성을 못했죠. 광합성을 못하고 뭐만 했습니까? 호흡만 했습니다. 호흡만 했으니까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소비 못했죠.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더 생겨버렸잖아요. 왜? 호흡만 하니까. 호흡은 산소를 소모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니까 오히려 여기는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노란색이 됐겠죠. 즉 다시 볼게요. A와 B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C와 D는 호흡은 무조건 일어나죠. 식물들. 근데 C는 광합성은 안 일어나고 D는 광합성도 일어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14번. 시험관 A와 같은 색깔로 변하는 거. 시험관 A와 같은 색깔로 변하는 것은 뭡니까? C가 되겠죠? 15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시험관 C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가 맞죠? 호흡만 아니죠. 시험관 C에서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죠. 시험관 C에서는 이산화탄소만 발생하죠. 호흡만 하니까. 니은. 시험관 C에서는 검정말이 광합성만 일어나고 D에서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일어난다. 자, 시험관 C에서는 호흡만 일어나죠. 디귿. 시험관 D에서는 BTB 용액 속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맞죠?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래서 파란색이 되겠죠.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 16번.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1번. 광합성과 호흡은 모두 살아있는. 자,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고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죠. 틀렸죠. 광합성은 빛이 일어날 때만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맞죠.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3번. 광합성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방출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호흡 결과 산소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겠죠. 4번. 광합성은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지만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 반대죠.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거. 틀렸습니다. 자, 17번. 햇빛이 강한 낮 동안입니다. 햇빛이 강한 낮 동안에는 식물에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방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모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자, 보시면 광합성은 기공이 낮에는 열려 있는 거죠. 광합성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광합성과 호흡이 같이 일어나죠. 호흡 시 산소가 발생하기 뭔 말입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뭔 말이에요? 자,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광합성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호흡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광합성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거의 방출되지 않고 산소만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18번. 그림과 같이 사과나무 줄기가 바깥쪽 껍질이래요. 바깥쪽 껍질. 줄기에는 무슨 관과 무슨 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안쪽에는 무슨 관? 물관이 있고요. 바깥쪽에 무슨 관이 있었습니까? 체관이 있었습니다. 자, 한참 지난 후 사과를 관찰해보면 껍질을 벗겨낸 윗부분의 사과는 크게 자랐지만 아랫부분의 사과는 잘 자라지 못했다. 물관에는 뭐가 이동하고 물과 무기양분이, 체관에는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거였죠. 즉 여기서 보시면 바깥쪽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뭐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체관을 제거했다는 거야. 체관이 없다는 것은 뭐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위로는 유기양분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럼 이 식물은 죽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그렇겠죠? 그 까닭으로 온 것은 뭐가 제거됐기 때문이겠습니까? 체관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19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주로 이동하는 시기와 양분의 이동 형태, 이동 통로를 옳게 짝지은 것은 했는데요.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뭡니까? 자, 광합성으로 이루어진 양분은 포도당이었죠. 근데 그게 곧바로 뭐의 형태로 된다 했었죠? 녹말로 돼서 우선은 어디에?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이 엽록체에 저장됐다가 밤이 되면 언제 되면? 밤이 되면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변해서 무슨 권을 타고 채권을 타고 이동식이 밤, 녹말이 아니라 이동 형태는 밤, 설탕, 채권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20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과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물이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식물이 생장하는 데 사용되는 거 맞죠? 채권을 통하여 각 기관으로 운반되는 거 맞죠? 광합성의 결과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다. 맞습니까? 맞죠?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모두 잎해?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남은 양분은 생장이나 다른 녹말이나 뭐 다른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 뭐 포도당, 녹말, 단백질, 뭐 이런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21번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양분이 같은 형태로 저장되는 식물끼리 옳게 짝진 것은 깨, 지방이죠. 양파, 포도당 틀렸네요. 감자, 단백질. 감자 뭡니까? 홍, 단백질. 감자는 녹말이죠. 양파, 포도당, 포도당 맞네. 그죠? 땅콩, 지방, 고구마, 녹말이죠. 틀렸죠? 사탕수수, 설탕, 감자, 녹말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그림과 같이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검정말잎을 에탄올에 물중탕한 후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자, 이거 에탄올에 물중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엽록소를 잘 보이게 하려고 탈색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뭐를 검출하는 겁니까? 녹말을 검출하기 위해서. 녹말을 넣으면 무슨 색으로? 청남색으로 변하는 거였죠. 1번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때 나타나는 엽록체의 색깔 변화. 엽록체의 색깔 변화는 청남색이 되겠죠. 반응한 물질의 이름은 녹말이 되겠죠. 2번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물중탕한 까닭은 뭐였습니까? 엽록소를 탈색시키기 했죠. 23번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 자 봅시다. 서술하시오.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은 양은 증가하지만 일정 이상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림은 식물에서 낮과 밤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낮입니다. 낮에는 자 둘 다 호흡은 일어납니다. 근데 밤에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죠. 빛이 없으니까. 낮에는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낮에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많이 일어나죠. 즉 A는 뭐가 더 많이 들어올까요?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겠죠.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겁니다. A부터 D에 해당하는 기체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 C는 이산화탄소, D는 산소가 되겠죠. 2번 낮과 밤에 일어나는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작용을 빛의 유무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낮과 밤에는 호흡은 둘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밤에는 광합성 안 일어나요. 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비대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하지만 낮에는 광합성이 더 일어납니다. 왜? 비대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